예도입니다. 지금부터 존재의 숲에서 세 번째 불렁쇼의 바깥의 사유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해결을 넘어서 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예도가 접한 아주 짤막짤막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방대한 양들을 가능하다면 철학적 사유로 압축해서 오늘도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해겔에 대한 반대는 레비나스와 더불어서 전체성과 무한에 나와 있는 엑스테리오리테, 그러니까 외부성이라는 개념으로 나가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어떤 그 기초 존재론을 넘어선다라는 것도 애매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겔의 책의 바깥을 생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사유죠, 철학자가 볼 때. 그러나 그 체계 안에서의 균열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존재론 안에서의 존재 개념에서의 비존재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불랑쇼에게는 독특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는 로망, 소설에서 레시, 이야기 형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 곧 법이 무엇인지, 그죠? 그 주제를 가지고 해겔의 역사 철학을 적용시킨 것 같지만 단절의 형식을 통하여, 그죠? 해체를 사유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상당히 발전적이면서 그 이전보다는 더 나은 지향, 그러나 그 안에서의 부정성이 함께 지향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불랑쇼의 사유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변증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두 개의 형이상학적 주제를 대립상으로 보고 그것을 지향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여기에서 이제 불랑쇼는 거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은 각각의 단원마다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되는가 하면은 또 하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단절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 방식은 반해결적이고, 그 다음에 해결적인 요소 안에서의 반해결적 요소가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과 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건 문학의 공간에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밤을 지향시켜서 그 다음 낮이 와. 그러면 밤을 통과한 그 낮은 그 밤을 지나지 않는 그 낮과 다른 것이야. 그런데 그 다름은 그 이전의 낮보다가 조금 더 발전적인 형식을 취하는 게 해겔의 어떤 변증법이야, 그죠? 그런데 불랑쇼는 낮과 밤의 단절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 단절 가운데에서 빈 공간을 사유하는데, 그러나 낮 안에 밤의 흔적이 들어와 있고, 이 밤의 흔적은 언제나 낮 속에서, 이 낮은 밤을 통해서야 그 빛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빛은 밤이 되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단절을 통하여 빈 공간에 물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했던 그러한 존재와 무, 그죠? 그 불안을 통하여 나타나고 죽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와 무의 관계를
아주 존재 내부에서 물을 찾아내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낮 동안에 있었던 모든 존재자들의 형상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밤과 만나고, 그죠? 그리고 이 밤은 모든 독자나 그 다음에 저자에게, 그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그러한 삶의 유형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적 고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낮의 무의식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밤에 형성된 다양한 욕망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흔적들은 낮의 희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또 절망과 희망, 낮과 밤, 이러한 대립적 개념들은 단절의 형식을 통하여 서로 안에 깃들어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방식으로 블랑쇼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도 그래, 죽음. 이 죽음의 선고라는 작품은 1,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제로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어. 그는 죽음을 직접 직면하는 자예요. 그녀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있어. 이 사람은 죽음을 관념적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 죽음과 관념적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 그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호텔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타자와의 단절을 통하여 나 자신을 지키는 곳이지만은 또 타자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고독은 또한 절대적 타자성을 향하여 나가는 듯한 그런 방식의 어떤 철학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 사이의 단절, 변증법적인 연결을 통하여 발전이 아닌 낮의 빛은 밤에 그러한 어두움의 얼굴을 함께 갖고 있고, 그죠? 이 낮의 빛은 또한 밤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얼굴로서 그 흔적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쇼는 중성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노트. 그러니까 중성은 뭐야, 여러분? 중성은 무한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블랑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쉽잖아, 그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 그런 방식의 사유. 그러니까 중성은 무한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레비나스가, 이게 레비나스와 상당히 많은 사유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죠?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서, 그죠? 그 전체성은 타자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지만은 이 무한은 무한이 열려 있는 타자성의 공간으로서 해겔의 체계 외부에 있는 그러한 무한자와 더불어서 있는 그런 앵피니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철학을 옹호하는 그런 사유가 있죠, 그죠? 그런데 블랑쇼한테서는 이것도 반해결주의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성의 철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낮과 밤의 경계, 낮 속에 밤의 흔적이 있고 밤 속에 낮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단절을 통하여 개념화되어서
어떤 발전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단절 가운데에서 서로의 빈 공간을 새롭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쇼한테서는 무의 사유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미학에서 모든 글을 쓰는 자나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는 거죠. 언제나 무로부터 시작하는 거, 중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낮의 개념을 규정하고 밤의 개념을 규정해서 그 규정을 통하여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이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빈 공간의 사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블랑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랑쇼는 모든 예술가, 모든 글쓰기는 동일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든지 전통으로부터 출발한다든지 해겔의 변증법적 사유와 같이 완성된 완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완성된 어떤 설계도를 갖고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현재와 과거를 뒤집어서, 빈 공간의 사유를 통하여 새로운 무의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작품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블랑쇼의 작품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건 뭐, 백과 흑이, 그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백과 흑의 체계를 결합시켜서 회색빛으로 만들면 그게 중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리고 블랑쇼한테서의 대화의 개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대화라고 하는 그 작품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뭐야? 선생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이거는 가다모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에서 얻어지는 거는, 그죠? 대화 자체의 바깥에서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자의 신분과 학생이라고 하는 자의 신분을 갖고 들어가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거기에서는 너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닌 무언가가 제3의 것이 바깥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인 거. 그러니까 대화는 두 사람이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대화 자체를 이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대화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닌 거야. 이건 가다모가 뭐라 그래요? 대화에서 얻어지는 거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그것은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지평과 너의 지평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대화라. 그러니까 이 대화 역시도 중성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대화에 참여한 너와 나의 것이 아닌 백색과 흑색이 만나서 새로운 바깥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그 공간 자체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무한한 그러한 대화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랑쇼의 사유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해겔의 잘못은 블랑쇼한테서도 나타나요. 해겔의 잘못은 뭐죠? 절대질을 통하여 대화의 종결을 이야기한다는 거거든. 결국은 정신현상학 역시도 타자와 자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타자성과 자아성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그러나 이게 발전의 형식을 띠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절대지는요, 어느 철학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적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지는. 그죠? 그 절대지를 삭제한 해결은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예도가 지금 서문을 읽다가 잠시 중단하고, 옆으로 세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절대지를 통하여 확정된, 그죠? 확정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해결은 오늘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러한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신을 끌어들여서 어떤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왔을 때에야 정당화되는 그런 사유죠. 볼랑쇼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신학적 내용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버리면 바깥의 사유가 가능한 거야. 그죠? 해결한데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완성본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나 어떤 책도, 어떤 시도, 그죠? 어떤 예술 작품도 단지 미지의 것만을 이야기할 뿐이야. 이것은 하이데거의 시간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미지의 것, 여러분. 시간성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현재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미래의 죽음인 거예요. 이거는 볼랑쇼가 죽음의 선고뿐만 아니라, 그죠? 바깥 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학의 공간, 바깥과 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나타나요.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 죽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속한 게 아니야. 우리의 죽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미지의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유들.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곳곳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이고요. 이거는 레비나스한테 배운 것 같아요. 레비나스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했던 신학자가 또 있는데 그건 몰트만입니다. 아주 강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그 글쓰기가, 그죠? 볼랑쇼한테서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 강렬하죠. 그러니까 밤과 낮의 대비를 통하여, 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두움을 강조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죠? 그의 작품은 다 어두워요. 배경이 어둡고, 적나라하게 소설의 어떤 배경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그래서 단지 되게 배경이 어두워. 등장인물들도 어두운 인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곳곳에서 작은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은 어떤 등장인물들 하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야. 단지 그 어두움 속에서 특정 사건을 통하여 약간 드러나는 그런 방식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도스토예프스키.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얼마나 모든 작품에서
특정 등장 인물은 언제나 약한 자가, 약한 자, 힘없는 자. 그죠? 이반에게 알료사가 개박살 나잖아, 여러분. 그리고 소냐와 같은 창녀. 여러분, 이런 어두운 배경.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배경도 있고, 또 자연의 아름다운 배경도 있잖아.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다 삭제해버려요. 그냥 황량한 골목, 집, 그냥 뭐, 묘사가 상당히.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그러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는 자예요. 대부분 어두워요, 여러분. 그 명암이. 밤이에요, 밤. 밤의 명암을 갖고 있는 게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그 밤 가운데서 힘없는 자를 통하여 작은 빛이 드러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도스토옙스키 신앙이야,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드러나는 진정한 인간성, 거기서부터 빛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랑쇼의 바깥의 사유 속에서도 들어있는 거예요. 밝음을 별로 묘사하지 않아요. 어두움을 묘사하면서 밝음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대가들은요, 언제나 인간성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죠? 기가 막히게 표현한 자들이었어. 전부 다가. 프로이트와 칼 융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도스토옙스키는 기가 막히게, 그죠? 인간의 이러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림자, 존재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균열의 지점,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묘사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게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블랑쇼의 사유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데거가 불안을 통하여, 기분 잡혀져 있음을 통하여 묘사했던 그 불안이 죽음과 연결되고, 그것이 무와 연결되고, 그죠? 이 세계에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존재자들의 빛이, 우리의 일상성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존재자들이 불안을 통하여 다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깥의 사유는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상에서 살면서 진정한 인간성을 향한 그러한 꿈을 꾸는 그 순간은 뭐예요? 내가 이 세계에 살지만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그죠? 나아가는. 그러나 동일한 세계인 거야, 그거는, 여러분. 이깨를 바깥의 사유라고 해서 세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이데거한테서도 그렇잖아.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은 두 개가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야. 그죠? 단지 뭐야?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존재 사건인 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것이지만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라고. 그 두 개는 하나가 드러나면 또 다른 것이 은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적인 낮과 밤이 아니라
하이데거적인 낮과 밤이 블랑쇼의 사유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밤 속의 작은 빛과, 그죠? 밤에 어떤 그러한 낮에 보았던 그런 존재자들의 빛이 밤에는 다 사라지잖아, 그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중성의 철학으로서 드러나는 게 블랑쇼의 사유인 거야.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희망하면서 절망하는 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밤과 낮을 함께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망각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니체적 사유 안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각은 뭐죠? 그 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래적인 그러한 인간성을 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망각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 망각은 또한 기다림이야, 그죠? 절대 고독은 절대 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두 개의 독특한 변증법, 그죠? 발전을 향하여 나가지는 않지만, 단절 속에서, 이거는 케르케고르의 변증법에 가까운 거야. 루터의 변증법에 가까운 거야. 도스토예프스키의 변증법에 가까운 거야. 이 세 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적 명암이 들어있는 변증법인 거야. 이해가 돼?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리케르가 이야기하잖아. 어디야? 해석의 갈등 5부. 오브가 마지막 장이죠.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바울을 이끌어들인다고. 거기에서 뭐야? 넘침의 해석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점에서 리케르는 개신교의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교 사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이러한 해결의 삼원적 변증법이 아니라 흑백의 변증법.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총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움이 강해지면 빛은 작아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죄가 더하면 은총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야. 그런 사유. 그러니까 밤은 우리를 또한 휴식하게 해요, 그죠? 우리는 밤에 휴식해. 그리고 밤에 망각을 해. 그 다음에 밤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무의식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는 꿈을 꾸는 자예요. 그게 밤은 모든 낮의 형상들을 지우지만은 꿈을 통하여 우리가 낮에 생각하지 않았던 무의식과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그런 시간인 거야, 그죠? 인간에게 그게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밤은 꿈꾸게 하고, 그리고 희망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또 다른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밤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해. 그리고 밤에 자면서 인간은 휴식해. 이러한 동력, 이러한 무의식의 힘, 그죠? 이런 밤의 그림자가 없다면 낮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우리 낮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인간의 인간성에, 그죠?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 접근하는 게 바로 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낮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블랑쇼한테서도 뭐야? 무의식은 꼭 부정적인 성적 에너지만이 있는 게 아닌가. 이해가 돼요? 이 밤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힘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죠? 낮에 우리는 활동할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다.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 이런 일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 그러나 밤에 이제 모든 존재자들이 사라지고, 그죠? 형상을 잃고, 이제는 밤과 직접 대면하는 인간. 그리고 그 밤에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거야. 이 대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하도 낮에 힘들게 일을 해갖고 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는 거야. 응? 그리고 잡다한 그러한 상처와 고통들이, 그죠? 잊혀지는 건 시간이기도 한 거야.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절망들이 가장 명료하게 의식 속에 드러나는 것도 밤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밤은 아주 기가 막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밤의 시학을 탁월하게 묘사한 자가 바로 블랑쇼예요, 여러분. 물론 헤겔도 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헤겔의 밤과 다른 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하이데거적인 사유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 여러분 봐봐. 내가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존재와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사유는 그 존재자들의 존재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딴 생각한다고 다. 위대한 작가나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그 존재의 균열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또 다른 상을 집어넣어서 무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유하는 자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존재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밤의 균열을 끊임없이 보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은 구별되지 않는 거야, 인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유가 바로 블랑쇼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유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의 사유가 뭐예요? 안이 없는데 바깥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이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낮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바깥에 놓여 있는, 그래서 밤이 되면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들,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묘사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결코 따로따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 역시도 블랑쇼의 시간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미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사는 존재야, 우리. 이런 사유들. 그래서 중성은 무한을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밤과 낮의 경계에 서 있는 자. 이게 예술가죠, 그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중성의 자리. 명료한 남성과 명료한 여성의, 바깥 자리. 그게 중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성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존재와 무의 경계. 존재 한가운데에서 비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거. 그래서 늘 블랑쇼는 이러한 경계 한가운데에서 중성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자.
거기에는 불랑쇼의 바깥의 사유의 핵심이 놓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을 읽든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성의 사유를 불랑쇼의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예도 강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되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